창대가 저는 진짜 인상 깊었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창대가 결국 돌아오게 된 계기가 그 나주에서 나주 목사와 뭐 장진사요? 그러니까 네, 자기 네, 아버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일을 배우라고 하지만 자기가 본 게 성리학의 성도 아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약탈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참고 나는 그래도 목민심서를 그거를 그렇죠. 그 길을 걸을 거야 하지만 결국 그 소장농이 이제 낫을 가지고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이걸 붙들고 이제 막 하소연하는 걸 보고 이제 거의 쇼크를 먹었죠. 네, 돌아가지고 목을 조를 뻔한.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준익 감독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먹을 갈고 있는 정약전의 모습, 그리고 오징어가 막 해체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이런 어구가 있어요. 제가 적어줬어요? 네, 적어왔어요. 틀림없습니다. 네, 영화 그대로. 네, 오징어 먹물을 취하여 글씨를 쓰면 색이 매우 윤기가 있다. 그러나 오래되면 벗겨져서 흔적이 없어진다. 바닷물에 넣으면 먹의 흔적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 그 뼈는 곧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 살이 나게 한다. 이 얘기를 이제 정약전의 목소리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오버랩 되면서 나오는 이제 그 장면이 뭐냐면 벌어진 성게 입에서 이제 새 한 마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보이스오버로 창대가 말하기를 성대 입에서 새끼 새 한 마리가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비록 껍데기 속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변해 파랑새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 변한다고 흔히 말하는 밤송이새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라고 이제 읊어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뭔가 극으로 갔는데 굉장히 차분한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느낀 게, 먹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먹으로, 진한 먹으로 이렇게 그어서 이제 글씨를 써놓은 게, 시간이 지나든 아니면 세월이 지나거나 뭐 세대가 지나든 간에 언젠가 이 먹은 바래긴 바래죠. 근데 그 먹이 원래 있었던 그 태생의 바다, 그 오징어 먹물이 있었던, 오징어가 있던 그 바다로 돌아가면 다시 먹색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이 어떤 신념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만날 세계가 도달하면 혹 만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혹은 그런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면 혹은 다시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제 색을 다시 만나는구나. 그것 자체가 창대가 다시 자기의 흑산으로 돌아온다는 그거의 비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약전 자체가 사실 그래서 유배당에서 결국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먹물의 색깔처럼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의 정신만은 뭐 이준익 감독이 다시 발굴을 하든 그걸 보는 우리 관객이 어떠한 그 정신을 받아 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한다는 어떤 이런 식으로까지도 되게 저는 다시 읽혀서 되게 마음이 막 먹먹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성게에서 파랑새 나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파란새가 진짜 현대 영화인데. 네, 현대 영화에서 저는 그거만 약간 파랗게 나와서 내가 눈이 이상한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도한 거. 일종의 희망 같은 거예요. 네, 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랑새 자체를 희망으로도 읽으니까요. 근데 그 자체가 되게 뭔가 그 속에서 살아나온 창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러니까 창대 얘기를 하셨고 파랑새 뭐 먹색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체제를 거부하는 것 같은 혹은 뭐 임금을 거부한다고 해서 배신한다고 해서 사실 창대가 떠났던 이유가 이제 그거였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흑산이 자산이 된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창대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양반이 글 쓰는데 어디 그렇죠. 이렇게 천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일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이름까지 네, 그런데 정약전은 그걸 충실하게 기록하면서 기억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대라는 인물을 얘기를 하면서 흑산이 자산이 됐던 것은 흑산도의 어고인데 사실 정약전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흑산이 두려워서 하고 있던 것을 그러면 검을 현자 2개 써서 자산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창대가 얘기했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영화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설이 있더라고요. 네. 자산이 된 설이 다른 설이 좀 있는데 영화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자산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정약전이 상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얀 그런 그 하얗게 학처럼 고고하게 살아도 좋지만 오물이 묻고 흙탕물이 묻어도 괜찮은 검은 무명천이 좋다.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딱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앞부분에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정약전이 정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앞과 마지막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동일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뭐냐면 정조가 벼슬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정약전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오물이 묻어도 똑같이 말해. 오물이 묻어도 흙탕물이 묻어도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약전이 정말 임금을 거부하는 것인가, 임금의 체제를 사실은 그 뜻을 가장 잘 떠받드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그게 성리학이든 천주학이든 과학이든 천문학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어류를 기록하는 일이든지 간에 굉장히 충실하게 그 일을 하면서 마지막 깨달음이 이렇게 사는 것도 좋겠구나 라는 깨달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먹물이 다시 드러나듯이 네. 사라졌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유연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가진 진리가 사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감 혹은 뭐 그거하고도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준익 감독의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인데, 저도 이 영화에서 감동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익 감독은 뭐 1800년대의 옛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하고 있다 있는 그런 이슈들을 끄집어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당대의 조선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처절한 절망이 아까 얘기했던 그 처참한, 그러니까 군납을 핏덩이 같은 아이들한테도 먹이니까 나 차라리 남자가 아니게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기록에 남아있는 정말 끔찍한 어떤 그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런 어떤 절망의 시대였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가 지금 1위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고 좋아하고, 저는 이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의 절망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체제 안에서 시도해 봤지만 실제로 어떤 사회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정치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기본적인 권력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부대껴 봤을 때 자기 혼자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절망을 경험하면 다 놔버리고 됐어, 세상에도 난 모르니까 나만 그냥 삐득삐득 살래 이러고 살아갈 텐데, 정약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체계 안에서 뭐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걸 창대보다 더 먼저 경험하고 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기양 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자기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품고 막 이렇게 계속 일을 하지만, 오히려 이분은 이제 어디서 희망을 찾냐면 그동안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삶의 사소한 것들, 미미한 것들, 약한 것들, 소외된 것들, 그게 민중의 백성의 삶일 수도 있고 그 백성들의 먹거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삶의 정황 가운데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이 백성들이 먹고 생활하는 그 수산물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구조를 이해하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 쓰임새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되는 것의 힘에 의해서 뭔가 다른 어떤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닐까. 이게 결국에는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전달해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요. 사실 창대가 원래는 그냥 혼자서 글 읽고 어떻게든 자기는 그냥 너는 왜 글을 읽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뭐 어떤 별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그런 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창대가 사실 혼자서 그냥 글 읽고 하던 아이인데 이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서당이 생기게 되잖아요. 서당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애한테도 글 가르쳐 주세요라고 데려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별로 그런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거꾸로 된 거죠. 먹고 사는데 오히려 정약전은 관심을 갖게 되고 먹고 사는데 급했던 사람은
공부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냐면 창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대가 그러니까 변한 것을 보이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정은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가거댁이라는 과부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옥수수 갖고 막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옥수수 씨알이 좋은 걸 지금 갖다 심었네? 라고 정혁진 얘기하니까 선생님도 똑같다고 막 욕을 하죠. 다들 씨알이 중요하다고만 말하는데 밭대기가 중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창대가 여기서 한 방 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창대도 자기가 양반의 씨앗이라는 데 관심이 있었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다르다는 난 어부지만 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창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뒤로 변하는 게 뭐냐면 자기 엄마한테 잘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던 복례인가요? 복례에게도 마음을 주기 시작하고 달라지고 착해지는 창대를 보고 사람들이 창대 변한 거 보니까 글을 배워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겨지죠. 정말 삶의 변화가 사람들을 바꾸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 혹은 그건 실천에서 나온다는 거. 거대 담론이 우리를 구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실학을 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말 소소한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삶이 달라져서 달라진 어떤 모습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그 선순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울리는 깽가리 이제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자사업을 썼지만, 당대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삶이 뭐 변화되고, 백성들이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정작 목민심서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벽지로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혜경 선생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하고 필사해서 필사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위정자들이라든가 이런 거창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소소한 가치와 의미들을 되새김질하고 그 의미를 부여잡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삶이 정혁전 선생의 삶처럼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기원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어떤 체계로서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영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든가 뭐 기독교를 확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넓은 의미에서 이 시대하고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화. 기존의 주류적인 기독교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과 이야기를 건네는 영화. 이 영화들을 부여잡고 되도 않는 매년의 시도들을 이렇게 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밖에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영화 선생님의 얘기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자산 연구 우리 모임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네.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검은 삼고 무명천이 삽니다.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자산어보라는 작품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여러 가지들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던진 화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영화 보시고 주변 사람들과 또 이야기해 보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에게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